자, 이제 초등교육과정 이론하겠습니다. 초등교육 이론을 볼 때 제일 먼저 기본이 뭐냐면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거기 비교했던 표 있죠. 거기 왼쪽 보면 초등교육과정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유물 있습니까? 거기 이제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이제 뭐 할까? 자세히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표를 먼저 봐야 돼요. 알겠죠? 비교표 유인물. 아니, 첫 시간 했던 거. 첫 시간 했던 유인물 있잖아요. 그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비교 유인물. 거기서 우리가 기본만 받고 공통은 안 받잖아요. 공통이 이제 초등 교육과정이니까 그걸 본다 했으면 그 말이야. 거기서 출발하게요. 출발점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제일 먼저 목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의 목표일까? 사회과의 목표야. 사회과의 목표를 보면 이제 초과정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식 기능의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치와 태도의 밑줄, 그 다음에 민주 시민의 자질의 밑줄. 결국은 뭘 길러주는 거야? 민주 시민의 자질. 그럼 그 아래에 제시된 이제 사회과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민주 시민이 무엇인가 있어요, 없어요? 민주 시민은 이라고 있습니까? 거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거기에 스님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를 보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무엇? 지식의 밑줄. 그 다음에 인권, 관용, 사회, 정의, 공동체, 참여, 책임식 등의 무엇?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밑줄. 그 다음에 개인 사회적 문제, 합리적 해결 능력의 밑줄. 그럼 여기 속에도 스님들 세 가지 나와 있어. 지식, 기능, 능력, 가치와 태도죠. 특히 가치와 태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인권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참여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는 물론 사회적 문제를 뭐 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합리적 해결 능력이야. 능력. 알겠죠? 결국 이걸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뭘까요? 국가, 사회,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이게 뭐야? 민주 시민이다. 그 말이. 그럼 이게 선생님들 일반적인 초과정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기본에서는 뭐가 추가되어 있더라? 기본생활 습관.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번째 사회과에서는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는 지리, 역사, 사회, 개념, 원리, 사회제도, 기능, 문제, 가치, 연구, 방법에 절차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활용하고 일단 연구 방법, 절차에 관한 요소, 통합적 선정, 조직의 밑줄. 또 뭐가 있냐면 사회과에서 터전이 되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에 대한 이해, 역사적인 시각에 대한 이해, 정체성, 세계 시민으로서의 무엇? 자, 밑줄. 가치, 태도에 대한 요소의 밑줄. 선생님, 그럼 첫 번째 줄에 개념과 원리가 있었죠. 결국 선생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뭘까요? 사회과에서 공부해야 될 일반적인 내용 요소야. 그럼 여기에 초특은 뭘 플러스 했지? 기초적인 내용 요소가 플러스 돼 있었잖아.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과에서는 이제 교수학습 방법상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했으면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 지식을 발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뭐 한다? 비판적 창의 판단, 의사결정력의 비출. 이것들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학교 특성에 따라 뭐 한다? 밑줄. 지역성, 시사성. 그래서 뭣도 중요하다? 지역성과 시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장 생활은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뭐가 틀릴까요? 우리 고장이 다를 거 아니야? 그걸 달리한다, 선생님,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생의 성장 발달 정도와 사회문화적 경험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주안점을 달리한다. 이게 초등사회과의 주안점입니다. 자, 거기에 주변의 사회적 현상 사실에 관심 흥미의 밑줄. 선생님, 그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지역성, 시사성으로 연결돼야 돼.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최근의 문제를 제시하지만 내들이 관심, 흥미를 갖겠죠. 그 다음에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 이를 위해서 사회적 사실 현상에 대해 필요한 사실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고력도 지니고 이러한 지식과 사고를 통해서 중요한 말, 사회적 행동으로 뭐한다? 실천. 그러니까 최근 사회과에서는요, 의사결정력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의사결정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사회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자, 목표. 사실은 이게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이야. 자,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목표를 봅시다. 이제 왼쪽에 목표 있습니까? 지금 공통교육과정에 목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목표를 보면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총괄, 종합 목표가 있고 영역별 목표라고 나눌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합 목표라 그래. 그러니까 무슨 목표? 종합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영역별 목표가 있어요. 종합 목표, 영역별 목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무슨 영역을 말할까? 일반사회, 지리, 역사를 말하겠죠. 자, 그랬을 때 종합 목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밑에 가나다라 마바를 나눠봅시다. 뭘로? 일반사회, 그 다음에 지리, 역사. 일단 이렇게 나눠봐야 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가 있습니까? 가에서는 자, 두 번째 줄 관련지어 밑줄. 관련지어. 그럼 관련지어란 말은 다른 말로 통합이야. 가로에 적으나 뭐한다? 통합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무엇의 통합일까요? 그 위에 봐봐.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제도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 다음에 나 있습니까? 나는 어떤 거 관련됩니까? 읽어보면서 해야 돼. 그렇지. 이것은 지리야, 지리. 다는요? 역사. 라는요? 일반사회입니다. 그럼 마는요? 이건 선생님들 일반사회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도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바가 있고. 근데 선생님 이거잖아. 분명히 기본교육과정 이렇게 말했죠. 바로 옆에 일반사회 지리 역사로 나눌 수 있고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뭐한다? 어우른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야 이제. 공통교육과정에서 가부터 마를 방금 전에는 지식과 관련 지어서 가는 통합이었고 나는 지리, 다가 역사, 라가 일사였지. 그럼 결국 가부터 가나 다라를 묶어. 가나 다라 라까지 묶어서 지식이야. 그러면 마가 뭐가 될까? 기능, 능력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가치, 태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나에서 지리는 지표 공간의 자연 인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인간 생활의 무엇? 다양성의 빗줄. 그 다음에 다라 일곱 중요한 건 마입니다. 마의 사회현상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뭐한다? 밑줄. 정보, 지식, 획득, 분석, 조직, 활용 능력 밑줄.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엇? 밑줄. 탐구, 의사결정력, 사회 참여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을 길러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 개인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에 적극적 이바지한다. 자, 그럼 사회과의 공통교육과정의 목표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야. 꼭 기억할 건 기능, 능력은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기능, 능력. 이 부분이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지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넘겨서 내용 영역과 기준이 있습니까? 있죠? 자, 내용 영역과 기준에서 우리 초등만 보면 돼요. 거기 중등도 나와 있죠? 중등은 필요 없고 초등만 보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초등에서 가의 내용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세 가지를 딱 적어놔. 일단 1번 환경확대법.
환경학대법. 2번 나선형 배열. 나선형 배열. 3번 연대기적 배열. 일단 그것과 관련돼서 보면 3, 4, 5, 6 되어 있는데 이 국가수준 자체에서 하나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3, 4학년에 지리와 일반사의 역사 사료선 그어져 있죠. 그 사료선은 없어야 돼. 없어져야 돼요. 3, 4학년에서는 지리, 일반사, 역사 사료선을 없애버리십시오. 여기냐면 실제 통합에서 가르치잖아. 그럼 일단 이것도 우리가 어디에 또 밑줄 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밑줄. 우리가 살아가는 곳, 살아가는 곳 밑줄.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우리 지역 다른 지역의 밑줄. 그 다음에 5, 6학년군에 살기 좋은 우리 국토의 밑줄. 그 다음 밑에 우리 이웃 나라 밑줄.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의 밑줄. 그럼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어? 환경학대법이지. 자, 그럼 다시 맨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 있습니까? 그치? 거기에서 우리 고장한 쌤 공부하겠죠. 그럼 우리 고장에 무엇을 공부할까요? 적어놔.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공부합니다. 우리 고장에 뭘 공부한다?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럼 우리 고장의 자연과 인문환경을 공부하면 이제 하나만 적으면 돼요. 우리 지역, 다른 지역도 뭘 공부할까? 자연, 인문. 그 다음에 우리 국토에서 뭘 공부할까? 자연, 인문. 세계 여러 나라의 무엇? 자연, 인문. 이게 반복 심화야. 무슨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역사 보실래요? 우리 역사의 시작 있어요? 발전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이런 것들 삼국을 공부하겠죠.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의 밑줄, 조선의 밑줄. 그럼 조선 정기가 있고 조선 후기가 있겠지. 정기의 유교잖아. 그렇지? 후기의 실학도잖아요. 새로운 움직임 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근대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과거에서 어디로? 현재. 이게 바로 뭐가 될까? 연대기적 배열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3, 4학년군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다양한 삶 3, 4학년군. 밑줄 딱 그어봐. 거기다가 딱 뭐라고 적었냐면 탄력적이란 말을 적어놔. 탄력적.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 서울은 설날에 뭘 먹나요? 떡국. 떡국에 뭘 넣죠? 떡. 고기는 뭐 넣나요? 서울 사람은 뭐 먹? 양배추요? 뭐라고 했죠? 양배추? 자, 우리 주변에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형 뭘 말하고 궁금하다. 뭘 말하고 싶었어요? 아, 떡볶이. 보청기 기자 보청기. 떡하고 고기. 고기 중에 뭐 넣는데 무슨 고기? 서울이니까 소고기 넣어. 자, 컨츄리 손 컨츄리. 얼굴 못 속여 컨츄리. 이러면 손 안 들지. 이항기가 뭔지 알아요? 이항기. 트랙터. 콤바인. 안 속네. 그럼 손들어 부릅니다. 아, 우리 집에 있는데. 그럼 뭘까? 컨츄리. 다른 지역에서는 뭐 넣나요? 굴? 거긴 고향이 어딘가요? 삼천포. 못 속인다니까 알겠죠? 삼천포는 굴. 또 다른 지역? 우리 맨 뒤에 형은 어딘가요? 전라도 어디요? 익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학연혈은 지연입니다. 전 서울이에요. 익산은 뭘로 해? 익산은? 에? 꿩. 그렇지, 꿩. 꿩고기.
자, 양배추. 우리 양배추는 떡국에 뭐 넣나요? 거기 뭐 넣어? 매생이. 고향이 어디야? 고흥. 난 서울이야. 자, 고흥 매생이. 시흥은 뭐 나라? 시흥. 경기도 시흥은 그냥 떡만 먹어요? 물 먹고 떡 먹고? 이걸 왜 물어본지 아세요? 다양한 생활 모습이지. 자, 이제 물어볼 거예요. 베트남. 자, 베트남에서는 뭘 먹나요? 명절에. 베트남 당황해야네. 난 농담을 한 건데 진심으로 받아들인. 제 질문에는 그냥 영혼 없이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속으로 왜 나만 베트남이야? 바꿔줄까? 바꿔줄게. 자, 태국은 뭘 먹나요? 명절에. 마음 상했어 지금 이제. 설날 맞아. 지금 홈이 지금. 떡국 먹어. 자, 혹시 기화했나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이걸 공부하는 게 다양한 이 단원이야. 다양한 삶 모습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고장의 설날의 모습과 다른 나라의 설날의 모습을 비교해. 그러니까 공간의 범위가 뭐한다? 그렇지. 고정이 아니라 뭐다? 유동적이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뭐가 적용되어 있다? 탄력적 환경학대법이다. 그럼 이렇게 해줘야 돼. 내용 조직은 뭘로 되어 있고? 환경학대법, 공간학대법인데 얘들의 경험의 범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수업을 지도해라. 탄력적, 융통적으로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용 조직하면 탄력적 환경학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선생님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넘기십시오. 넘겨서 공통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의 가에 교수학습 뭐가 있죠? 원칙이 있고 넘기십시오. 나에 뭐가 있습니까?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 넘겨서 평가에 뭐가 있습니까? 평가 방향 그 다음에 평가 내용 넘기면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이라고 있습니까? 요걸 보면 되게 팀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기본도 평가가 제일 잘 나왔죠. 그러면 공통교육과정도 교수학습 방법보다는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유인물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감춰놨나 봐. 무슨 말이냐면 6페이지 보실래요? 선생님 6페이지에 평가의 방향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의 방향 보면 1, 2, 3, 4, 5, 6, 7이죠. 7. 그럼 맨 밑에 평가 내용에 빈칸 있죠? 거기다가 뭘 적어놔야 돼? 8, 9를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7, 8, 9입니다. 그럼 7번이 뭐죠? 지식 영역에 대한 평가. 자, 8번이 뭘까요, 그러면? 그렇지. 기능 영역의 평가라고 만들어요. 기능 영역의 평가. 9번은요. 가치 태도 영역의 평가입니다. 선생님, 그 초과정 이걸 한번 이제 적는 건 좀 뒤에 합시다. 알겠죠? 우리 이론 책에서. 그러면 평가가 지식, 기능력, 가치 태도 세 가지지. 그럼 바로 그 옆에 기본교육과정하고 비교가 돼야 한대요. 기본에서는 6가지 영역이지만 기능을 2개로 뭐 했어? 나눴을 뿐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모든 건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 목표가 어떻게 됐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그러니까 평가도 어떻게 해야 돼? 지식,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7번에 지식 볼래요? 지식. 선생님 지식 보시면 사실적 지식의 밑줄. 사실적 지식의 습득 여부와 함께 사회현상 설명,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일반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증명한 말이 있습니까? 개념, 원리, 일반화의 밑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는
가운데에 기본교육과정 하면서 했어 안 했어요? 했었죠.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기능 능력은 빠져있지만 있다고 감안하고 제가 읽을게요. 알겠죠? 지식의 습득과 함께 민주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획득 활용, 무슨 기능? 정보획득 활용, 탐구 기능, 의사결정 기능, 집단, 참여 기능을 측정하고 가치 태도는 국가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요구에 비추어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가치의 내면화의 정도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인터넷 올라가는 자료는 추가해 놓을게요. 가치에 대한 분석, 평가, 공감,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모아들어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지식, 기능 능력,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뭐하더라? 포인트를 주자 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교육과정 아니 공통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 있습니까? 있죠? 얘네들은 그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도 그러면 2009에서 좀 중요하거나 2007에 비했을 때 어떤 변화된 게 있을까 없을까? 변화된 게 있겠지. 일단 그것들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알겠죠? 교수학습 방법. 자, 쌤 교수학습 방법 보면 제일 먼저 교수학습 원칙 있습니까? 원칙에 2번 있어요 없어요? 2번에 적어놔. 수정이라고. 수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2007에 비했을 때 2009에서 뭐가 되어 있다. 수정된 항목들이다. 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눈여겨보자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가로 4번 있습니까? 여기다는 추가라고 적어놔. 추가라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는데 여기서는 새롭게 뭐가 되어 있다? 추가되어 있다. 쌤 그 말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을 더 한 번씩 눈여겨보자. 읽어보자. 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번에 수정법 수정. 수정에서도 보면 두 번째 보십시오. 인권 존중 사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과에서 인권의 문제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민주적 가치와 태도 함양의 밑줄. 그러면 최근에 뭘 강조했다? 민주적 가치와 태도야. 이걸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밑에 쟁점 탐, 가치 분석, 공감, 친사회적 행동 실천 이런 걸 통해서 가치 문제, 문제상의 타인에 대한 공감, 실천을 신장해 보아라.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9번 수정입니다. 수정. 그 다음에 10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0번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10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형의 자연 모든 유형의 물적 증거 자료로서 교육 문화적 가치 있는 유물과 표본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무엇을 활용해라? 박물관 교육 옆에 역사 교육이 어려운 국부해라. 그래서 역사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자. 그 말이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평가. 평가에서도 제일 처음에 평가의 방향이 있습니까? 선생님 평가의 방에서 9번이 뭐야? 가치태도죠. 그래서 적어놔 수정. 가치태도 수정이라고. 자, 선생님 그 다음에요. 넘겨서 어디랑 보시냐? 그 밑에 평가 내용 있죠. 평가 내용에 반가로 3번 있습니까? 이것도 수정입니다. 수정. 그럼 결국은 방법에 수정이나 추가가 있으면 당연히 평가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넘겨서 평가 방법 있습니까? 가로 4번 있죠. 가로 4번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발표, 토론,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관찰, 면접 같은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 갈등 해결, 공감, 친사회적 행동. 그 다음에 5번 있습니까? 자료 분석, 해석, 복합, 단계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고안한다. 자료 분석, 해석 있습니까? 이게 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9에서는 자료를 뭐하더라? 분석, 해석하는 걸 잘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 자료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뭐 할 수 해야 돼? 분석하고 해석해야 돼. 그 다음이 지도야. 지도를 보고 뭐 해야 될까?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의 기본이. 알겠죠? 교육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살을 붙여야 돼.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알겠죠? 여기에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 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노트 이론편 교재를 보십시오. 이론편 교재 있습니까? 교재 1페이지 보셨어요? 맨 왼쪽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까? 이제 이 말이 맨 왼쪽에 있는 말이 조금은 무슨 말인가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지금. 자, 목표 민주시민 자질 보여요? 민주시민에는 뭐뭐 세 가지 지식, 가치도 그 다음에 무엇? 기능력이 개인 사회적 문제 해결력이 맞습니까? 그럼 얘도 지식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기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목표 있습니까? 목표의 핵심적 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기능 능력이었죠. 그럼 기능력에서 뭐가 중요하더라? 탐구, 의사결정, 사회 참여력의 스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요것은 뭐가 같이 가야 될까요? 4번의 평가의 나의 평가 내용에 평가 내용이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3번에 교수 방법의 나, 체험, 인성, 박물관 교육이라든가 평가에 문제 해결, 친사회적 행동 실천, 자료 분석 해석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좀 전에 추가하거나 수정했던 부분들이라는 것.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내용체계표, 환경, 나선형, 연대기란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라고 싶냐면 이 교재의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사회과를 한눈에 볼수록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다 심화해 산다는 것은 1페이지의 가장 오른쪽에 2009 개정 지도도 총론과 교과 교육론 내용 있지. 이걸 안 했잖아요. 이걸 심화해 산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2페이지 보실래요? 선생님, 2페이지를 보시면 교수학습 모형, 문제해결, 탐구, 의사결정, 개념 있습니까? 여기에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찬반 논쟁학습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측에 찬반 논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수업 기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좀 전에 교수학습 모형이 있었고 기법이 있었잖아.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기법에서 극화학습 중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은 여기에다가 사회과학적 지식을 동반합니다. 그럼 사회과학적 지식이 맨 밑에 봐봐. 학년 군별 용어라고 있어요, 없어요? 가로에서 개념이에요. 화살표에서 적어놔. 성취 기준. 여기서 제시된 개념들은 사회과에서 무엇과 연계해야 될까요? 성취 기준이야. 그럼 성취 기준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런 의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끝난 뒤에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서 아,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도 총론, 교과 교육론 내용을 하지 않았었고 2페이지에서는 교수학습 모형은 심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학년 군별 용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도도 강론 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자, 넘기십시오. 넘기면 3페이지, 4페이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3페이지도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4페이지 2009 개정 배경 및 방향이 있습니까? 여기는 세 번째 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의 구체화 있어요. 거기에 2번, 3번. 그 다음에 거기 옆에 학교폭력 인성교육 2번 있습니까? 그리고 3번 있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게 좀 전에 뭐가 똑같은 말이야. 수정, 추가했지. 거기에 쌤들 제시된 것들이니까. 그리고 넘기십시오. 선생님 5페이지도 읽어보십시오. 학년군, 교과군이라는 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거 맞죠? 3, 4학년 그 다음에 무엇? 5, 6학년. 그리고 교과군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도들이 묶어서 교과군. 알겠죠? 왜 이거 그냥 읽어버려? 이게 초창기라면 이게 중요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지금 2009가 이제 뭐해? 서서히. 사요나라. 그치? 그치? 2015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이 6페이지 있습니까? 거기다
아예 적어놔 위에다가 목표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목표입니다. 우리 좀 전에 목표 공부했었죠. 자, 오른쪽 2009 개정 사회과의 성격 있습니까? 그건 다 봤던 것들이야. 어서 국가수능 교육과정에서 봤죠. 근데 사회과의 성격은요, 교육 과정으로서 본 사회과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 왼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사회과 교육 실제의 유형화로 살펴본 성격 있습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오른쪽은 뭐라 그랬어? 교육 과정으로 보는 성격이야. 왼쪽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반복 심화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게 7페이지로 가십시오. 7페이지에 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의 무슨 모형? 본질 모형. 꼭 해야 돼. 사회과의 본질 모형. 그럼 사회과의 본질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과 교육의 유형화로 보면 무엇? 실제. 또는 사회과를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 비판, 개인 발달 있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교사가 수업을 해. 수업하는데 뭐 하냐면,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야? 이순신. 맞죠? 또 언니는 누구 생각해요? 이순신 말고. 신사입니다. 이상 30대 의견, 30대. 자, 20대들은 어떤 사람 제일 존경해, 우리나라에서? 세종대. 20대 후반.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강조해.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숭고히 길러야 돼.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익산. 익산에 뭐가 발달했습니까? 보석. 익산에 왜 보석이 발달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이걸 수업을 해요. 생각하고 있지, 원인이 뭔가? 자,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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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은 왜 매생이가 발달했을까요? 우리 선생님 이것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과 발달한 사람의 관련성이 있죠. 이런 사회학적 지식을 강조해. 이게 사회과학 모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지금 최근에 본인의 고향의 문제가 뭐예요, 언니? 3위 언니가 말해봐. 환경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노량진이 있죠. 수안시장. 몇 달 전에 칼부림 사건 보셨죠? 구시장이 있고 신시장이 있는데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싸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궁금하면 오늘 수업 끝나고 수산시장 가보십시오.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신시장 쪽으로 가라는 주차요원이 있고 구시장 쪽으로 가는 주차요원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될까? 어디로 갈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바로 우리 지역의 최근의 문제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관점을 주고 수업을 해요. 반성적 탐구 모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교사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모순, 이 삼성, 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회 비판 모형.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수업하면서 너희들이 경제활동한다면 어떤 거에 흥미와 자부심을 느낄까? 그걸 이후에 사회에 나가 실천해보아라. 이게 뭐가 될까? 개인 발달. 이렇게 교사의 수업 장면과 관련 지어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제일 먼저 시민성, 사회과학, 반성적 탐구 모형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똑같은 자료인데 6페이지하고 선생님 7페이지가 있죠. 6페이지에 있는 건 지도도 총론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7페이지가 공부하기는 좋아요. 알겠죠? 그럼 사회과를 보는 관점은 세 가지를 기존에 보는 관점에서 다섯 가지로 뭐가 될까? 확대가 돼요. 그럼 시험은 주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물어보는데 객관식이 있던 오지선다형 시대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회 비판, 개인 발달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시민성 전달 있습니까? 목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훌륭한 시민 양성이죠. 애국적 시민이에요. 애국. 누굴 사랑하는 거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 시민입니다. 지식, 가치, 기능 등을 강조하는 애국적 시민. 아시겠죠? 나라야. 그래서 내용이 전통, 문화, 유산, 지리, 역사. 여기까지 딱 하나.
그래서 이걸 가르치면 누구한테 이로울까 이런 것을 주입하면 기득권 세력이 유리한 내용일까? 우리처럼 슬럼에 사는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기존의 기득권 왜? 이걸 선생님들을 강조하면 기득권이 유지가 돼야 한대요.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누구의 흥미는 필요 없을까? 학생에 관한 흥미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장점, 전통적 가치 신념 전달에 사회 유지 있습니까? 단점, 맨 밑에 학생의 흥미, 관심, 소홀에 비춘. 저 교과 중심이. 그러니까 교과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가치는 누구한테? 기득권이야. 선생님 이걸 그러니까 왜 이수진 장군을 강조할까요? 이수진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순신 뭐 하는 사람이고 물어볼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2의 6.25가 발발해. 언니 뭐 할 거예요? 피난가? 이러면 같이 주입이 안 돼 있어. 어떻게 말해? 저도 이순신처럼 뭐 할 것이다. 명랑해전을 준비할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할 것이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죽우는 피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임금은 뭐 할까? 선조는 굿바이 하고 뭐해? 도망가죠. 그치?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그 애국이라는 걸 국민들이 뭐 할까요? 직접 실천할 거 아니야. 이걸 어디에서 수업 시간에 이걸 뭐 할까? 은근히 강조해 주는 거야. 이게 시민성 전달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이런 교육 할까 안 할까? 안 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애국이라는 것은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 문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익산에 훌륭한 인물 누가 있어? 익산에. 없어? 안타깝다. 고흥은 훌륭한 인물. 기밀. 기밀 있잖아. 기밀. 기밀 몰라요? 레슬링. 안 해요. 레슬링. 이게. 기밀 모르구나. 자기적인 훌륭한 인물 없습니까? 고장에. 전혜진? 과부하네. 과부하. 선생님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알겠죠? 중요한 관점이야.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 있습니까? 굉장히도 중요해요. 사회 목표가 뭐예요? 목표. 사회과학의 탐구 방식 학문 내용을 습득한 뭐다? 시민, 꼬마 사회과학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애들에게 뭘 길러준다? 사회과학자를 양성한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내용 봐봐. 사회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무엇? 탐구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지식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탐구도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사회과학자가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걸 그대로 누구한테? 학생들에게.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수업은 무슨 수업? 탐구 수업. 단점 있습니까? 단점 봐봐. 사회과학 연구 성과를 실제 문제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가치 중립적 문제는 가치 문제가 내재된 일상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 사회과학자가 사회현상을 탐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가치가 개입되면 될까 안 될까? 철저히 여기서는 가치를 뭐야 돼? 중립이겠지.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치? 선생님 가치 중립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여기에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요걸 왜 체크했냐면 이러한 것들을 반성적 탐구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자, 반성적 탐구란 말은 뭐가 목적일까? 반성적 사고력,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반성적 사고력의 밑줄. 반성적 사고력. 그럼 근데 그 위에 반성적 뭐라고 그랬어? 탐구라고 그랬지. 반성적 탐구는 반성적 사고입니다. 알겠죠? 우리 반성적 사고하면 기억나는 오빠 있습니까? 두위 적어놔. 두위의 반성적 사고야. 그럼 요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왼쪽 사회과학 모형 있습니까? 얘들에게 무엇을 길러줘야 돼? 사회과학자의 탐구 방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왼쪽에 사회과학 모형은 적어놔. 탐구력. 사회과학 모형은 애들에게 무엇을 길러준다? 탐구력이야. 근데 옆에 반성적 탐구는 탐구 앞에 뭔 말이 들어있어요? 반성. 그리고 그 밑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반성적 뭐라고 그랬어? 사고죠. 리플렉티브 싱크라고 나와 있죠.
그치? 선생님, 반성적 사고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 때문에? 사고를 반성한다. 싱크 오브 싱크 있죠? 그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메타인지 있지? 그 의미야, 이게? 그 의미가 아니야, 이게? 그럼 지금 이거 알아야 돼. 반성적 탐구하고 탐구력은 뭔 차이가 있을까? 선생님, 반성적 탐구가 무슨 말이야? 반성적 탐구. 그게 뭘까요?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각주에 반가로 1번 반성적 사고력 뒤에 있습니까? 자, 거기 맨 밑에 보십시오. 맨 밑에. 반성적 사고 탐구는 실생활 관련 문제의 밑줄, 그리고 거기 옆에 사실 문제, 가치 문제의 동그라미, 그리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야. 반성적 사고라는 것은 실생활 문제를 합리적으로 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과 가치가 다 개입된 거야. 이건 반성적 탐구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탐구력이라는 건 있죠. 탐구력은 뭐가 없을까? 가치가 배제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애들에게 이런 사회과학 모형은 탐구 수업을 통해서 탐구력을 신장해 줄 수 있겠지. 그러면 반성적 탐구는 내용 봐봐, 내용. 학생들의 관심과 문제,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밑줄. 있어요? 일단은 선생님, 학생들의 관심과 문제란 말 있습니까? 이것을 무엇과 살펴보면 될까? 시민성 전달 모형의 단점의 맨 밑에. 얘는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뭐했어? 소홀히 했지. 자, 비교돼요? 선생님, 그리고 거기 봐봐. 실생활에 뭐하는 문제? 직면하는 문제 있습니까? 있지? 요것은 어디로 살펴냐면 사회과학 모형의 단점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회과학 모형에서는 사회과학적 탐구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뭐가 있더라?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성 탐구 모형은 결국은 무엇을 다루는 거야? 실생활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거기 밑에 방법 반성적 탐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죠? 다루어가지고 의사결정 학습 모형 적어놔. 의사결정 학습 모형. 주로 의사결정 모형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인 학문체계의 기초가 약화되어 있다. 그럼 이거야. 반성적 탐구 모형은 무슨 교육과정이죠? 경험 중심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험 관심이잖아. 그러면 사회과학 모형은 맨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학문 중심. 맞죠? 그럼 그 다음에 사회 비판 모형 있습니까? 사회 비판 모형은 어떤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사회 불평등 차별 문제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회 불평등 차별 문제에 대한 무엇? 비판, 대안 제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더라. 밑에 읽어보시고. 개인 발달이 있습니까?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시민 양성. 주로 개인의 성공,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학습 내용,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더라. 실제 시험은 시민 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에 중점을 두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8페이지. 8페이지 가운데 맨 왼쪽에 선생님들 목표 있어요, 없어요? 자, 가장 오른쪽에 영역별 목표 있습니까? 이거 우리 해봤죠? 근데 이 목표는 뭐가 일관성이 있더라? 평가. 그럼 가운데에 목표 영역별 평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지식, 기능, 가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걸 일관성 있게 보자,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사회과의 목표로서 시민적 자질과 구성요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뭐를 결정하라 그랬지? 지식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가치도 있습니까? 지식은 사실 개념 일반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능 가치도 있습니까? 지금 기능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참고해서 같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한 게 있고 또 그 위에 목표에서 제시한 게 있을까 없을까? 목표에서 제시한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9페이지. 그럼 지금까지 본 건 교과 목표였지. 그럼 교과 목표를 세분화하면 뭐가 나올까? 학년군별, 그 다음에 단원별, 그 다음에 수업 목표야. 제일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수업 목표. 수업 목표에 상세화 있습니까? 가로에서 명세화라고 적어놔. 뭐라고 한다? 명세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1번 봐봐.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목표로서 수업 실천과 결부된 가장 구체적인 명시적인 성격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애들이 쟁될 도착점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해야 될 행동 특성이라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초등교육과정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학습 목표 다른 말로 무엇? 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는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상세화해라 또는 뭐해라? 명세화하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 심리학에서도 보면 행동주의 심리학에 쓰임 근거한 것으로 목표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서 학습 목표는 반드시 뭐가 뭘로? 내용과 행동으로 제시해야 된다. 얘가 누구예요? 타일러라는 사람 들어봤죠? 타일러. 선생님 일반 교육학에서 타일러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에서 타일러 안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낯설어? 그럼 안 돼. 알겠죠? 이제부터 이 사람은 친숙해야 돼. 뭐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일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행동주의는 선생님 뭐 행동주의? 행동주의 있으면 봐. 우리 행동수정기법 행동주의 보면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얘가 목표를 도달할수록 쉬운 거에서 무엇? 어려운 것으로 세분화시켜놨지. 이걸 받아들여. 그러면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도 뭐 해야 된다? 세분화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목표를 세분화할 때는 반드시 목표 속에는 뭐가 뭐가 들어가야 돼. 내용과 행동. 근데 봐. 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건 차이 있을까 없을까? 안다, 할 수 있다. 선생님, 안다는 것은 도대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럼 안다는 걸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시험을 통해서 걔가 알고 있다는 걸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야.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걔 뭘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럼 봐봐. 좀 전에 애국심 중에 있어. 애국심. 그럼 얘에게 애국심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평가해야 돼. 그럼 다 시험을 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뭘 보고 할 수도 있을까? 이 언니 행동을 보고. 이 언니 길거리 걸어가요. 타격가 막 찢겨 있어. 혼자 울면서 뭐 할까? 이걸 막 펴고 있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을까? 얘는 뭐가 있구나. 애국심이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였습니다. 타일러라는 사람은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뭐가 뭘 제시해라? 내용과 행동. 그러면 행동이 바로 방금 도착점 행동이야. 관찰 가능한 행동.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훨씬 내용이 중요해. 왜? 이게 사회과학적 지식이야. 지식.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인구 분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그 말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구 분포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잖아. 뭐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한지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할까? 가족의 형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 꼭 기억해요. 알겠죠?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일단 이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또 하나 타일러와 관련지 이제 타일러를 받아들이면서 사제지간인데 좀 더 세분화시킵니다. 무엇을? 행동을 세분화시켜요. 이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인지적 행동. 그 다음에 정의적 행동. 그 다음에 심동적 행동으로 세분화시켜. 여기까지 알아야 돼.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행동으로 세분화시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육 목표 또는 목적 이원 분류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교육 목적 목표 이원 분류표.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원이라는 건 내용과 무엇? 행동이야. 근데 행동을 어떻게 세분화한다? 인지, 정의, 심동으로 세분화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걸 한 사람이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지. 블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친숙하죠? 친숙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한 거야 이제. 알겠죠? 자극받아야 돼. 그러니까 타일러나 블룸. 사회과에서는요. 블룸도 시험에 나옵니다. 인지적 영역이 시험에 나와요. 이건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돼. 알겠죠? 한 사람만 추가하면 얘까지 봐야지 기출문제 풀 수 있어. 네, 이거. 있지? 얘는 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 뭐까지 제시하자. 조건. 그 다음에 수락 기준. 그 다음에 도착점 행동.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거야. 나는 100m이 조건이야. 10초 이내에 수락 기준 달릴 수
있다. 이게 도착점 행동이란 말이에요. 기출문제 보면 이게 있습니다. 조건, 내용, 행동이 포함되도록 목표를 기술해라 이거야. 그러면 다른 모든 교과와 비교했을 때 사회과는요. 수업 목표 쓰는 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이 수업 목표 쓰는 것은 사회과에서 뭐로도 잘 물어본지 아세요? 학습 주제 쓰는 거로 잘 물어봅니다. 뭐 쓰는 거? 학습 주제를 써라.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0페이지 읽어보십시오. 넘기십시오. 11페이지 있습니까? 자, 일단 11페이지에 가운데 2009 개정 초등사회과 내용책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 환경, 나선형, 연대기별 있지? 요거 봤죠? 요걸 좀 추가합시다. 오른쪽에 비판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학대법은 다른 말로 무엇? 공간학대법 맞죠? 어떤 비판이 있습니까? 아동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 도식화했더라. 그 다음에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이해의 수준을 기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탄력적. 맞죠? 그 다음에 나선형 교육과정 비판 보십시오. 계열성 밑줄. 이건 장점이지. 그쵸? 그건 장점이 되지만 2번 봐. 2번. 학년일수록 심화되도록 구성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결과, 중복, 반복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과도 내용이 계속 뭐가 될까? 중복, 반복이 많이 되니까 흥미가 상실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실생활과 괴리감이 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지리, 역사, 정치도 사회 문화를 뭐 할 수도 있더라? 통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합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원리 있습니까? 그렇지. 지역화의 원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지역의 최근의 것이 뭐가 돼야 돼? 최근의 것이. 학습에 소자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역화야. 특히 선생님 이 지역화하면 특히나 3, 4학년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원과 소재를 향해서 내용을 구성해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지역화가 적어 놓으십시오. 거기다가. 내용의 지역화라고 적어놔. 내용의 지역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의 지역화라고 적어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설명만 들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고장 자체를 공부해요. 우리 고장 자체. 그럼 우리 고장 자체를 공부하면 우리 고장을 사랑하게 되겠지. 특징이 뭐고 소중한 자원이 뭔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의 지역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이 단순히 학습이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을까? 소재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이게 방법의 지역화. 알겠죠? 일단 그럼 사회과에 방금 제시한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네 가지가 교과 교육론에 제시된 설명이에요. 알겠죠? 근데 오른쪽 상단에 환경학대 나선형 연대기적 별이 있습니까? 요게 이제 2009 개정 지총이에요. 그럼 두 개 다 상호 보완이겠지만 겹치는 게 환경학 나선형이죠. 그럼 통합 지역화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시험은 뭘 중심으로 많이 물어본다. 환경학대법은 뭐하고 나선형 교육과정을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여기서부터 교수학습 뭐예요? 방법이죠. 자, 해설서가 없죠, 우리가. 근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해설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습니까? 좀 자세히 해봐야 될 부분은 제가 제도도 총론, 교과교육론, 교재 등을 또 교대 특강자료 있잖아. 교대에서는 대학 교수님들이 수업을 많이 해요. 임용교사 수업을. 그 자료를 정리한 거야. 그럼 거기서 가의 쌤들 교수학습 원칙 있습니까? 원칙에서 지금 3번 봐봐. 3번 보면 고차적 사고력 함양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회과에서 고차적 사고력이 뭔가를 봐야 돼. 그럼 오른쪽에 고차적 사고력 있습니까? 여기서 최소한 무엇은 좀 전에 읽어봤습니까? 6번 반성적 사고력은 봤지. 그치? 그래서 반성적 사고는 맨 밑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시면 실생활 관련 문제의 밑줄, 그 다음에 사실 문제 무슨 문제? 가치 문제의 밑줄. 있죠? 위에 탐구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가설을 등의 자료 수집 분석, 해결 방법 스스로 찾아내는 사고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뭐다?
탐구력 비교됩니까? 그리고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했죠. 의사결정은 뭐였어요? 의사결정.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개의 대안의 비출. 그리고 밑에 그 중에 하나를 뭐 할까? 선택하는 거야. 있죠? 그래서 1번 기억과 기억, 탐구의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할까? 가치 탐구도 필요해요. 그래서 종합모형이라고 그러잖아. 의사결정을. 그래서 기억의 탐구의 과정, 니은의 가치 탐구의 과정이라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제 대안을 선택해서 검토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디귿 봐봐. 가능한 대안 모두 나열이란 말 있습니까? 몇 줄? 그럼 대안을 모두 나열해야 돼. 여기서는 창의적 사고력 요구돼야 한대. 요구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뭘까? 의사결정력. 뭔 말이냐면 창의적 사고력은 굉장히 다양한 사고력과 뭐가 가능해? 겹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창의 읽어보시고 비판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탐구, 의사결정, 반성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고력 측면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좀 전에 블룸 그랬지, 블룸. 블룸은 행동을 뭐 했어? 인지, 정의, 심동으로 뭐 했더라? 세분화했다 그랬지. 얘가 블룸의 질문 유형으로 물어볼 수 있어. 왼쪽 아래에 블룸의 질문 유형이 있습니까? 근데 옆에 뭐라고 했지? 인지적 행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인지적 행동이 적어놔. 사고 과정의 복잡성의 정도. 사고 과정의 복잡성의 정도. 블룸은 사고 과정의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인지를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나누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다음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보면 뭐 2015년도 선거에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몇 %입니까? 이 그래프를 참고해 봤을 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투표율의 변화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주고 블룸이 제시한 인지적 행동의 연관지면 뭘까요? 라고 물어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력이 중요한 거. 이해에 적어놔. 이해의 하위 요소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번역, 해석, 추론이 있어요. 뭐가 있더라? 번역, 해석, 추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육과정 공부했을 때 평가에서 2009에서 뭐 강조했지? 자료 분석 및 해석 기능 강조했다 그랬지? 그치? 그럼 해석 나왔나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를 주고 뭐 하는 거 물어본다. 해석하는 거야. 이게 이해력의 하위 요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정리 머릿속으로 블룸은 타일러는 내용과 행동을 블룸은 세분화시켰어. 그걸 교육 목적 이론 분리표인데 특히 무슨 행동이 중요하다? 인지적 행동. 인지적 행동은 사고 과정의 복잡성에 따라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나누었는데 특히 이해가 중요하더라. 이해는 뭐다? 번역, 해석, 추론. 그럼 봐. 선생님, 번역, 해석, 추론 자체가 표나 그래프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지. 자료를 그래프로 바꿔오는 거. 이게 뭐야? 번역이야. 그걸 보고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거기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넘기십시오. 13페이지 교수학습 방법 1번부터 11번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뭐 4번에 왜 추가라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4번에 맨 마지막에 체험 및 뭘 강화했다? 인성교육 강화. 또 8번 같은 경우에 시사하고 지역사회 자료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10번은 뭘 강조했다? 맨 마지막 박물관 활용교육을 강조했더라. 있어요? 그리고 14페이지 평가. 선생님, 평가의 방향이 있습니까? 평가의 방향. 지금 제가 강조한 것만 하면 돼요. 강조한 것만. 평가의 방향 보면 가에서 일단 뭐가 중요하다? 7, 8, 9 있어요? 없어요? 7, 8, 9 나오죠? 여기에. 지식 그 다음에 무엇?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식에서는
사실 개념 일반화. 기능 다시 보면 뭐 나와 있어? 정보 획득 활용, 탐구, 의사결정, 집단. 참여 있습니까? 가치는 뭐냐면 개인, 국가,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서 무슨 가치? 그러니까 국가, 사회적 요구에 비추었을 때 무슨 가치야? 바람직한 가치지. 개인적 요구에 비추었을 때 무엇? 합리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내면의 정도, 분석, 평가, 공감,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강조해 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15쪽 평가 있습니까? 평가 내용, 평가 방법, 결과 활용 있어요. 그럼 다 평가 방법 있습니까? 4번, 5번. 5번에 선생님들 뭘 강조했습니까? 자료, 분석, 해석 기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블룸과 관련지어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반복 심화가 됐죠. 그 다음에 18페이지는 이제 또 봐야 돼. 뭐냐면 평가 방법에 대한 또 구체적인 게 있을까 없을까? 뭐 단답, 선답, 서술 있습니까? 넘기십시오. 수행평가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16쪽부터가 다 제도도 총론 내용이야. 16페이지부터가 어떤 내용이다? 여기서 지총은 초등교육과정 제도도 총론입니다. 그럼 18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국가수준교육과정 성격 공부했을 때 초등사회과는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길러주기 위해서 지역성하고 뭐하고? 시사성이죠. 그래서 지역화 문제가 굉장히 사회과에서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 18페이지에 있으면 지역화라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옆에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미,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무엇? 필요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필요성 꼭 알아두십시오. 필요성. 시민적 자질 기초 형성. 그 다음에 지역이 탐구에 장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탐구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어떤 사상과 결부하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의 효과적 이해. 지역화는 누가 해요? 교사. 교육의 다양 교원의 무엇? 전문 자율성.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넘겼을 때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유형 있습니까? 유형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용어가 혼란스러워요. 좀 전에 지역화의 유형하면 내용하고 뭐였어? 방법의 지역화였지. 뒤에 다시 지역화의 유형, 향토, 지역사회, 신변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앞에하고 쓰면 관련성은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게 용어가 이제 어떨 때는 뭐 지역화의 유형, 지역학습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학습의 유형이 향토, 지역사회, 신변, 지역사회 이렇게 지역학습의 유형 어떤 책은 이거 그러니까 지역화의 유형은 내용의 지역화, 방법의 지역화가 있고 지역학습의 유형은 향토, 지역사회, 신변, 지역사회가 있고 어떤 책은 그냥 지역화의 유형 그래가지고 뭐하고 향토. 그러니까 요걸 물어보려면 출제자가 뭘 명시해야 될까? 지역화의 유형은 무슨 학습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객관성을 띄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역화의 유형 거기 보시면 자, 세 가지의 전통 맨 왼쪽에 있습니까? 찾았어요? 그 왼쪽 상단에 지역화의 전통은 독일에 시작된 향토, 미국에서 경험주의 바탕에 된 지역사회. 그 다음에 신사회과 영향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신사회과의 밑줄. 신사회과 운동. 있어요? 신사회과. 이 신사회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문중심 사회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학문중심 사회과. 그럼 당연히 학문중심 사회과는 어떠한 교육과정? 그렇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과학과 관련되겠죠. 그럼 이것들을 볼 때 결국은 선생님 이거야. 교수학습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뭔가를 연관짓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자 가장 오른쪽 봐라. 오른쪽. 향토학습에 따른 지역화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향토학습 있지? 향토학습. 그러면 향토학습은 학습 목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을 대표하신 인물을 소개하고 자 밑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 있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하면 무슨 지역화? 내용의 지역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수업합니까 거기? 자기 집이 혹시 진주에서 진주? 진주 없어요? 진주에서는 누구가 아주 유명할까요? 진주. 농계 있네. 2번에 농계. 농계가 뭐 하는 애예요? 농계의 직업은 뭡니까? 기생언니야, 기생언니. 단순한 기생이 아니죠. 외장을 껴안고 뭐 할까? 그렇지. 사겨요 그랬습니까? 사요나라 하면서 뭐해? 아직도 못 나오고 있지? 선생님, 진주하면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유등축제, 소싸움. 그렇죠? 남자친구가 그 진주 남강 유등축제 한날 건너가 보셨습니까? 원래 그 남강을 건너가요. 그럼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만 원씩 내야 돼요. 알겠죠? 그것도 반반 해야지, 반반. 그리고 그렇지? 무슨 이 유등축제 요즘에 이 등축제 때문에 서울하고 싸우잖아요. 원조가 누구냐 이렇게. 그럼 이걸 지금 공부해. 이걸 공부하는 건 우리 지역을 뭐 할까?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학습? 향토학습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0페이지. 지역사회 원리 있습니까? 선생님, 지역사회 원리의 학습 뭐냐면 학습 목표 봐봐. 지역의 경제 문제, 원인 분석, 해결책 제시 밑줄. 그럼 결국은 지역사회 학습은 뭘까요?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가 그 지역의 문제를 뭐 해야 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야. 정계의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발 공장 생산성 저하라고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무슨 공장이 지금 문제야? 신발 공장 유일한 공장인데 이것도 뭐해? 그렇지. 얘도 결국은 사요나라 되겠지. 이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것인가? 예를 들면 그 공장이 지금 신발인데 무슨 신발일까? 예를 들면 고무신 만드는 공장이야.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뭘 제시해야 돼? 그 구두를 만들어라. 고무신 만드는데 야 구두 만들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자. 우리 이제 신발을 뭘로 바꾸자. 고무신 바꾸고 가족도 뭐 하고 고무신으로 바꾸고 명절 선물도 고무신으로 바꾸고 축제도 고무신 축제, 고무신 아가씨 선발대 해야 되겠지. 이게 그 해결책 맞죠? 이걸 하는 걸 무슨 학습이라고 그래요? 지역사회 원리한 지역사회 학습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항상 목표하고 활동을 관련지에 그 다음에 옆에 신변 지역학습 원리 있어 없어? 그럼 신변 지역은 뭐라고 그랬지? 신사회과, 학문중심 사회과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역의 특징, 자연환경, 산업발달과 관련해서 설명한 대표 일단 그러십시오. 혹시 담양에 중록원 가봤나요? 중록원? 혹시 가본 데가 어딘가요? 집 노량진에는 없어? 저도 대학 4학년 때 친구들하고 방학 때 심심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냐면 담양에서 겨울방학이었습니다. 복조리 있죠. 복조리 500개를 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 방문을 해서 파는 거야. 그럼 그 복조리 500개를 관리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제 자취방. 자취방에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복조리 500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 친구 5명이서 뭐 할까? 팔자. 근데 충격이었어.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담양에 있는 것도. 결국은 450개 이상을 다시 반품했어요. 울면서. 이런 얼굴이 배를 누르면 일단 문을 안 열어줍니다. 복조리 팔랐는데요. 복조리 팔랐니 해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지. 인지. 또 그렇게 짜증나게 웃지 말고.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이러한 사람이 발달했을까? 결국 고장의 자연환경과 산업발달에 연관 있는 거 맞지? 이게 사회과학적 지식 맞아요? 맞죠? 그리고 거기 보면 도입, 정대, 정리 있습니까? 도입 봐봐. 전통산업을 소개하고 브레인스토밍. 정기 있습니까? 자연환경, 역사, 지리, 산업발달 과정을 소개하고 가설 수립, 증거 정리, 상호 점검 있어요? 그리고 정리에 뭐 있어? 일반화 도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세 가지 교수학습 과정과 연계되어 넘기십시오. 21페이지. 지역 소재의 무엇? 교재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소재를 교재해라. 교수 방법이 있었잖아. 왼쪽 옆에 보십시오. 지역 소재 교재화의 의미와 장점이 있습니까? 2번, 3번 봐봐. 지역 소재의 교재화. 친근감 느끼는 소재이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관찰 겨냥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직접 자신 손으로 자료를 작성하므로 문제 해결 가능하고, 구체적 의사결정이 이끌어내기 때문에 가치 학습에 뭐하더라? 유리하다. 옆에 지역 소재 교재화의 관점. 임용은 안 나왔지만 교대 중간고사에 많이 나와요. 지역 소재 교재화, 교재화의 관점. 첫 번째, 주변 문제로 무엇? 의식된 것. 두 번째, 지역 교과들을 명확히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 세 번째, 힘으로 끝까지 추구 가능한 것. 네 번째, 체험으로 실감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시점 생각을 산출할 수 있는 것. 최근 임용에 지역화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2009 지총에 굉장히 지역화가 기존보다 강화되어 있어요.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22페이지 범교과 학습 있습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거기 이것은 강론과 관련지 할 겁니다. 뭐과 연관지어서 강론. 뭔 말하냐면 이거야. 국가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라고 강조하겠지. 그걸 어디서 가르치면 될까? 사회과에서. 그래서 몇몇 지구촌 또는 지속가능한 무슨 교육? 발전 넘기십시오. 인권, 다문화, 환경 있습니까? 다 강론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겨서 25페이지 가십시오. 24 읽어보시면 되고 25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본교육과정 지총과 비교해서 이제 반복 심화가는 거예요. 거기에 교수학습 모형 무슨 학습 있습니까? 문제 해결 학습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 해결 학습. 문제 해결 학습을 보시면 왼쪽에 문제 해결 학습의 의미 있습니까? 있죠. 거기에 2번.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 추구에 비춘 활동 중심이다. 그리고 3번에 두 번째, 사고 촉진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옆에 적용 가능한 주제 있어요, 없어요? 주제 있습니까? 거기 두 번째 문제 해결에 가능한 주제로서 1, 2, 3, 4, 5라고 지금 나와 있죠. 어떤 게 선생님들 시험에 잘 나올까요? 시도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 도시와 전력의 문제 해결 방안, 인구 구성에 따른 무엇, 문제의 원인과 선생님 대책이 있습니까? 결국은 다 밑줄 그어봐. 뭘 밑줄 그냐면 문제와 해결 방안, 문제 해결 방안의 밑줄. 그러니까 얘는 다 문제하고 뭘 제시해야 돼? 해결 방안이지. 그럼 이 문제는 지역성 시사성이겠지. 우리 지역의 최근의 문제로 선생님 바꿔주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게 도시와 농촌의 문제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시도의 문제가 되는 거 맞죠? 그럼 도시와 농촌의 문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출산. 고령하니까 1, 2, 3이 같아요. 이걸로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학습? 문제 해결 학습이다. 그 말이야. 자, 다시 26페이지 왼쪽. 왼쪽에 선생님들 문제 상황 파악부터 단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여기 부분은 우리 기본교육과정에서 봤어, 안 봤어? 봤으니까 선생님들이 기본교육과정 총론과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서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문제의 원인 확인의 유의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 말 기억납니까? 문제 상황 파악에서 그게 문제의 밑줄, 그 다음에 문제 원인 확인에서 어디? 잠정적 가설의 밑줄, 그 다음에 정보 수집에서 어디의 밑줄? 자료 수집의 밑줄. 그러니까 이 밑줄 근 것들을 선생님들 탐구학습과 뭐 해봐야 된다? 비교.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봐봐. 수업 목표에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원인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밑줄 딱 그어놓으십시오. 이것만 봐도 문제란 말이 해결 방안 무슨 학습? 문제 해결 학습을 제시해 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무슨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맞죠? 자, 넘겨서 27쪽 사회과에서 가장 임용고사에 잘 나옵니다. 무슨 학습 있습니까?
선생님 일단 탐구학습 있죠. 그럼 맨 먼저 뭘 보냐면 이제부터 공부한 걸 접목해야 돼. 탐구학습은 고차적 사고력 중에서 뭘 강조할까? 탐구력이야. 그래서 거기 가운데 맨 밑에 탐구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다 일단 이걸 적어놔. 뭐라 적냐면 기능 능력 목표라고 적어놔. 기능 능력 목표. 이게 뭔 말이냐면 좀 전에 사회과의 목표를 공부했을 때 기능 능력 목표 중에 뭐가 들어있었어? 탐구력이지. 그 탐구력을 길러주기 위한 대표적인 수업이 뭘까요? 탐구학습이야. 그럼 시험은요, 탐구학습 장면을 주고 무엇과 관련해서 잘 물어보자면 이 수업은 사회과를 보는 관점 중에 어떠한 관점에 부합합니까를 물어봐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 아래 사회과학 모형 있습니까? 이게 사회과를 보는 관점 있죠. 그럼 이 관점에 부합한 게 무슨 수업이야? 탐구 수업이야. 그래서 서로 접목시켜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앞에서 한 거 왜 있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꼬마 사회 과학자 맞습니까? 그러면 탐구학습을 통해 우리는 애들을 뭘로 길러주자? 꼬마 사회 과학자로 길러주자. 맞습니까? 내용은 탐구 방법, 사회과학적 무엇? 지식.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시 왼쪽 상단에 탐구학습의 의미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거기서 4번. 4번에 보면 탐구학습이라는 말은 새로운 지식 발견 이론을 만들어내는 의미보다는 비추거나 최초의 탐구자가 그 지식이나 이론을 발견할 때 거쳤던 사고의 과정 방법을 충실하게 뭐한다? 재현. 그래서 꼬마사회 과학자다. 그럼 여기서는 사회과학적 지식을 강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도 관련지어 봐야 되냐면 브루너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으면 브루너 있습니까? 없습니까? 브루너 하면 우리가 발견학습 맞죠? 이거야. 브루너의 발견학습을 사회과에 적용해요. 그게 탐구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거야. 브루너는 교과학자보다는 그냥 교육학자야. 그러니까 브루너가 모든 교과에 다 등장할 수밖에 없어. 왜? 브루너가 제시한 발견학습을 교과 교육학자들이 뭐 할까? 갖다가 써요. 그대로 쓰면 좋아. 살짝 뭐 할까? 바꿔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제 뭘까?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학생들 하여금 학자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일을 하도록 하는 탐구학습 있습니까? 보시고 그럼 28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왼쪽에 탐구학습의 단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거기 문제파 가설 설정 탐색 정보 수집 및 처리 결론 일반화 있습니까? 지금 가설 설정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탐구 문제의 밑줄 그리고 탐색에 기본교육과정에 없는 뭐 하나 들어있습니까? 가설 정교화 의미를 정교화하고 타당성을 추론한다. 계획 수립 탐구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탐구를 수행할 것인가 필요한 자료 종류와 수집 방법은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및 처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평가 그 다음에 결론 및 무엇 일반화 있습니까? 증거 제시를 통한 결론 그럼 결론의 밑줄 자료 수집의 밑줄 가설의 밑줄 탐구의 밑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그리고 오른쪽 수업 적용 사례 맨 위에 수업 목표 봐 목표. 선생님 차속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까닭을 이해하고 예를 들어 뭐 설명한다. 결국 차속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까닭 원인이 무엇인가? 사회과학적 탐구 맞죠? 여기 봤죠? 그럼 이 탐구학습은 무엇과 비교해 봐야 돼? 문제 해결이지. 그럼 다시 앞쪽 페이지로 가십시오. 27페이지. 일단 27 오른쪽 상단에 적용 가능한 주제 있습니까? 굉장히 탐구학습 중요한데요. 그 적용 가능한 주제에 가장 오른쪽 봐봐. 1번에 원인 또는 2번에 관계 3번에 이유 또는 4번에 이유 원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게 탐구학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형, 기후, 지역에 따른 무엇? 생활 모습, 탐구학습으로 가장 잘 나옵니다. 무역이 이루어진 원인은 무엇인가는 탐구죠. 근데 무역이란 무엇인가로 물어보면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거기 밑에
문제결 학습과 탐구에 적용 가능한 주제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탐구 학습은 학문 중심 밑줄, 학문 지식의 구조. 문제결 학습은 무엇? 경험 중심, 일상생활 경험 사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보면 되고, 직접 우리가 봤더니 주제의 차이 있어, 없어? 있었죠? 자, 그럼 맨 왼쪽 아래에 탐구와 문제결 학습 비교 있습니까? 중요해. 문제의 성격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과학적 문제냐, 사회 과학자들이 관심 갖고 증명 가능한 사실 문제냐. 이게 탐구학습이죠. 문제결 학습은 일상생활의 문제, 얘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로서, 자, 가설이라는 것은 문제결 학습에서 뭘 제시하는 걸까? 잠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야. 그럼 자료의 성격, 탐구학습은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야. 문제결 학습은 뭘까요? 일상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탐구학습의 결론은 일반화된 지식 가치 중립이죠. 근데 문제결 학습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포함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29. 29에 무슨 학습? 의사결정 학습이야. 그러면 이 의사결정 학습은 일단은 그 밑에 무엇과 연관돼야 돼? 의사 결정력과 연결돼야 됩니다. 의사 결정력. 선생님, 그러면 이 의사 결정력을 길러줘야 되겠지. 그럼 의사 결정력 하면 거기다 또 뭐라고 전해야 돼? 기능, 능력, 목표. 그러니까 사회과에 기능, 능력, 목표 중에서 무엇을 길러줄 수 있다? 의사 결정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런 의사결정 학습은 또 무엇과 관련 지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반성적 탐구 모형과 관련 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반성적 탐구 모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을 따져주는 거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결정 학습의 의미 있습니까? 거기에 2번 봐봐. 2번. 의사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상과 현실 간의 최적의 대안을 구하는 것으로서 밑줄. 지적 탐구와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탐구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문제결.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탐구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가치 탐구도 필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왼쪽에 의사결정 전략 있습니까? 디시전 매트리스 전략이 있고 트리 전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짬뽕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학습이 나오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매트리스는 표야 표. 의사결정 기준표라고 있어요, 없어요? 대안 1, 2, 3 기준 1, 2, 3 있습니까? 트리 나무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리 전략 보시면 그림 봐봐. 대안 있으면 결과 긍정 부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오른쪽 상단 적용 가능한 주제 문두에 지식이나 사실,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 포함, 그리고 거기 1, 2, 3 있습니까? 선택의 밑줄, 의사결정의 밑줄, 선택, 결정의 밑줄. 그러니까 되게 선택하고 뭐한다? 결정한다. 합리적으로. 이해하시겠죠? 3번보다는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학습 단계를 봐야 되겠죠. 요게 기본교육과정 지총과 가장 차이가 나요. 다른 건 대부분 비슷비슷하는데 얘가 교수학습 단계에 따른 활동 있죠. 활동이 이 초등학교에 훨씬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그럼 의사결정 봅시다. 이제 그럼 거기 의사결정을 선생님 보시면 결정 상황 확인이라고 있습니까? 일단 그거 보기 전에 맨 위에 봐봐. 선생님 의사결정은 자 개인적 의사결정이 있고 뭐가 있을까?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7번째 줄. 개인적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유의점을 제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는 개인적 의사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선생님 제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쌤 제시하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결정 상황 확인 있습니까? 그럼 의사결정 상황 제시 결정할 문제란 말 있어요. 자, 밑줄 이 결정할 문제가 쌤 중요해. 그럼 여기서 이 결정할 문제는 일단 뭐라고 적어놔야 돼? 개인적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 개인적, 사회적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사실 플러스 가치 문제 해야 돼. 사실 플러스 가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일까요? 학생의 관심과 흥미 문제 해야 돼. 학생의 관심과 흥미 문제.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정확히 문제결합수의 문제, 탐구학습의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 그러니까 시험에 의사결정과 문제결합수의 문제를 구분하는 문제는 별 안 물어보겠지. 기준은 뭘까? 탐구학습과 비교하는 걸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대안개발, 사실적, 가치적 분석에서 자 밑줄 가능한 대안개발. 그래서 이런 가능한 대안개발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이 뭘까요? 창의적 사고력이야. 그다음 평가기준, 브레인스토밍, 평가기준표 작성, 사실, 가치를 포함합니다. 대안평가, 각 대안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장단점을 뭐한다? 평가하죠. 그리고 최종 결정 있습니까? 최종 결론, 하나의 대안을 선정한다의 밑줄. 하나에 대한 선정. 여기서 무엇을 요구할까? 의사결정력을 요구합니다. 의사결정력. 선생님, 그 다음에 행동계획 수립 있습니까? 하살표. 하살표죠. 하살표. 가지고 뭐라고 딱 적어놓냐면 행동이라고 적어놔. 그리고 행동의 밑줄. 이 행동의 밑줄을 그으면 어떤 게 답이 될까? 여기서 길러주는 게 뭐냐? 사회 참여력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 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력이지만 출제자가 어디에 밑줄을 그냐에 따라 답은 뭐 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하나의 대안을 뭐 한다? 선정한다 그랬죠. 그치? 이게 지금 의사결정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 부분은 선생님 우리가 스타의 무엇? 의사결정 전략. 그것과도 선생님 관련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스타의 의사결정 전략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서열화 전략. 서열화 전략. 두 번째, 강제 선택 전략. 강제 선택 전략. 세 번째, 협상 전략. 네 번째, 창안 결정 전략. 이 문제가 선생님 답지에 자세히 그 문제 기출문제 해설지 있죠. 거기에 자세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어떤 대안을 서열화한다는 게 서열화 전략 맞죠?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모두 뭐 포기. 이게 뭐가 될까? 강제 선택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강제 선택 전략을 물어보기 좋아요. 왜 그럴까? 결국은 합리적 소비 생활 있지. 거기에서도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뭐 해야 돼? 포기, 기회비용 있잖아. 그런 관련성도 비슷하죠. 그런 쪽과 관련지어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걸. 옆에 직업 선택 있습니까? 이 예시문은 별로예요. 이 직업 선택 같은 거 어디서 물어볼까? 실과겠지. 그쵸?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십시오. 31페이지에 무슨 학습 있습니까? 개념학습 있죠. 이 개념학습은 일단 사회과학적 개념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일단 오른쪽에 적용 가능한 주제 보실래요? 적용 가능한 주제. 거기 봐. 1번부터 8번 있어요? 없어요? 자, 몇 번이 굉장히 선생님 중요할까요? 일단 여기서 3번 다양한 삶 모습 있습니까? 여기서 문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 생산, 소비, 직업, 소득, 소비자 있습니까? 그리고 6번
가족, 그 다음에 고령화, 소수자, 인권 있죠.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7번에 자유, 경쟁, 무역, 수출, 수입. 그럼 무역이라는 걸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까? 수출, 수입이 따라오겠지.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8번 민주정치, 참여, 입법, 행정부, 권리, 의무, 인권. 이러한 개념들이 중요해요. 그럼 직접 강론 속에서 개념을 공부해 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개념을 공부할 때 오른쪽 아래 개념학습의 종류.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속성. 그러니까 속성을 나열해야 되겠지. 이게 힘들어. 그럼 무엇? 대표적인 틀, 원형. 근데 사회 문화에 따라 변화한다. 상황 모형이에요. 그럼 학자에 따라서 개념학습의 단계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 근데 거기서 일단 봐봐. 1단계와 4, 5, 6을 보십시오. 세 개를 비교해봐. 1단계와 4, 5, 6. 문제제기, 개념의 예와 비의 이해도 검증, 관련된 사회상황 검토 있습니까? 있죠? 이것은 세 가지가 다 뭐예요? 동일하지. 그러면 두 번째하고 뭐하고? 세 번째. 속성은 개념 정의, 결정적 속성 검토, 원형은요? 원형 제시, 비해. 상황은요? 상황, 경험 있습니까? 경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속성이니까 개념의 속성을 관련된 개념을 먼저 정의하는구나. 원형이면 뭐 해야 돼? 원형을 제시해야 되겠지. 근데 상황이면 뭘 먼저 명시해놔야 돼? 상황을 명시해 놓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 속성 검토 원형은요. 비의 상황은요. 얘와 뭐한다? 비의.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뭐하고? 세 번째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상 초등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속성입니다. 속성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개념은 그 왼쪽 봐봐. 개념의 유형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개념의 유형은요, 개념의 위계관계에 따라 나눌 수 있고 구성 요소의 결합 정도야. 그럼 여기서 개념의 위계가 중요할까, 구성 요소의 결합이 중요할까요? 위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될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상위 개념이 있고 이렇게 하위 개념이 있잖아. 하위 개념은 같은 급이야. 이거 뭘까? 동의 개념 있습니까? 요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적용 가능한 주제에서 몇 번을 잘 물어보냐면 8번 잘 물어봐요. 선생님, 그 다음에 개념의 유형은 개념의 구성 요소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접합, 이접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뭔 말이냐면 선생님 이거야. 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본인은 태어났으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이야? 기와했어. 원래 베트남 쌌단 말이에요. 그 뒤에 언니는 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결혼. 원래 조선족이었어. 알겠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셋 중에 아무나 맞으면 대한민국 뭐가 될 수 있어?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걸 뭐라 그럴까? 이접이라고 그래. 독립적인 속성, 구성 요소 한 가지만 가지고 형성된다. 이해만 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층. 우리는 계층이 뭐야, 선생님들은? 계층. 중산층. 언니 계층. 슬럼에서는 안 나온다면 중산층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계층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 중산층. 신뢰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계층이 중산층이려면 일단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소득. 소득이 얼마 이상 중산층이야? 몰라? 요즘에 중산층은 월 소득이 얼마 돼야 될까요? 최소 5천? 주여 최상류층이야. 그럼 교사가 5천 받으려면 학교 가서 월 200 받고 4,800은 뭐 해야 될까? 주식 투자하고, 그치? 한 500에서 700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것만 봐도 난 아니구나. 최소한 이거 돼. 또 학력. 그쵸? 또 근데 조폭이야. 그럼 안 되겠지. 직업. 이게 다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몇 개의 요소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이걸 뭐라 그럴까? 접합 개념이라 그래. 이해하시겠어요? 접합.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참고하십시오. 중둥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중둥 문제에서는 임용해. 선생님,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평화롭다, 평화롭지 못하다. 이건 두 개의 상호 관계성 있게 따져봐야 돼. 그런 의미야. 알겠죠? 근데 초등에서는 개념의 위계가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개념학습 수업 과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왼쪽에 보시면 개념학습 수업 과정 보여요? 보이죠? 근데 거기 맨 위에 봐봐. 조금 다르다 그랬지. 근데 초등학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속성이래요, 속성.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그 당시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지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그 당시부터 초등과 초특이 이제 서서히 문제 자체가 변형됩니다. 뭔 말이냐면, 개념학습의 종류에 원형과 상황이 있습니까? 초등 문제는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비워놓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답이 원형도 될 수 있고 상황도 될 수 있어. 왜? 두 번째, 세 번째를 비워버렸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초특 문제는 원형 모형에 3번을 줬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될까? 원형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초등 문제는 답이 뭐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초특에서는 원형이라. 그때부터 이제 초등 문제보다 약간씩 뭐 할까? 좀 더 쉽게 바꾸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32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학습 문제 확인, 학습 문제 제시, 선수 개념 진단, 그리고 속성 제시 및 정의. 속성 제시, 결정적, 그 다음에 무엇? 일반적 속성. 그 다음에 사례 검토가 중요하겠지. 긍정하고 뭐하고? 부정. 예를 제시하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가설 검증, 추가 사례를 찾아서 개념에 해당되는 여부를 검토한다. 개념 분석, 관련 개념 찾기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역과 관련 개념이 있고, 그치? 또는 경제활동과 관련 개념이 있고, 뭐 생산 관련된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개념 간에 뭘 파악한다. 중요한 말이에요. 위계 구조 파악 중요해. 위계 구조. 좀 전에 선생님들 위계 구조에 따라서 상위, 하위, 그 다음에 무슨 개념? 동의 개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적용 및 정리. 이번 임용고사에서는 그 옆에 생산과 소비의 의미를 알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번 임용고사에 생산의 의미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출제가 좀 되었어요. 그럼 거기 개념 분석 보실래요? 거기에 학생 봐봐. 생산, 소비와 관련된 개념을 찾아보고 그 뜻, 취미, 여가, 저축, 지출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상위에 뭐가 있을까? 상위. 경제활동이란 말 있죠. 그럼 그 아래에 생산, 소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저축이야. 자, 여기까지 무슨 학습? 개념학습입니다.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의 종류? 그렇지. 개념학습의 종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념학습 종류. 속성, 원형, 상황 있습니까? 이건 대학 교과 교육론에 있는 거예요. 교과 교육론에. 이것은 참고해서 그냥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두 번째하고 뭐하고? 세 번째 단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대학 교육론에 있는 예시가 초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단계는 한번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뭐 할까? 명시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논쟁 문제 수업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쟁 문제 수업. 저도 총론은 없지만 교과 교육론에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쉬었다 합시다.